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입니다. 명예의 복귀 시간이고요. 오늘 하루 좀 빵끝 웃으셨습니까? 오랜만에 양대 시장이 좀 괜찮았죠. 요즘에 뭐 지정학적 리스크에 또 중국 양해까지, 또 미국은 또 갈팡질팡,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도 양대 지수가 간만에 좀 올라가면서 산뜻했는데 체감 지수는 좀 좋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전날은 좀 도는 게 순환매가 친환경 쪽이었는데 오늘은 약간 반도체 IT, 그리고 또 뭐 안철수, 윤석열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테마로 집중되는 현상이 좀 있었습니다. 오늘은 상당히 국제 정세가 중요한 시점에 돌입을 좀 했습니다. 명예의 복귀 시간이라는 것은 그날 있었던 어떤 섹터와 포트, 시장의 주도적인 흐름을 복귀하고 내 섹터가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을 알아보는 그런 프로인데, 오늘 좀 독특하게 오늘 거보다는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어떤 미래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싱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유인즉슨 첫 번째가 양해, 두 번째가 FOMC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미국 증시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뭐 안 보고 넘어갈 수는 없죠. 지금도 움직이고 있는데 미국의 나스닥 스타트모스 좀 보시죠. 간단하게 좀 보고 우리 회장님께서 드디어 볼펜을, 지금 굉장히 바닥 찍고 이제 횡보 상태인데 이런 모습에서 과연 반등의 트리거를 쏠 수 있을 것이냐. 반등의 트리거를 쏠 수 있는 건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뭐 재정 정책도 있죠. 미국에서 기다리고 있는 재정 정책도 있고 인프라도 있지만, 인프라 투자도, 저는 이것보다도 선순위가 무엇이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선순위 무엇이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선순위 무엇입니까? FOMC죠. 이렇게 좀 이야기하면 좀 너무 식상하고 조금 더 땡겨볼까요? 어제 뭐가 있었죠? 금융통화위원회 하원. 하원의 제롬이라고 하죠. 네, 뭐 우리가 굳이 이렇게 크게 길게 슬프게 넣고, 하원에 가서 제롬 파월 의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뭡니까? 상원 가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 FOMC를 앞둔 뭐죠? 상원에서 상원가 무슨 이야기를 한 거죠? 약간의 지금 미리 예측 가능 범위를 짐작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여기까지는 너무 식상하고, 하원에서 오늘 제롬 파월 의장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상당히 중요했죠. 미국에 있는 원문 그대로 따오게 되면 신중한 긴축을 하겠다. 참 의미가 깊습니다. 좀 어렵죠? 이 단어가 이제 해석이 분분할 것 같은데, 영어를 이제 뭐 한국어로 해석하다 보니까 신중한 긴축을 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리고 3월에 금리 인상은 한다. 100%로 할 것이고 대신 0.25% 할게. 못 박아버렸습니다. 못 박아버렸어요. 이거는 삭제. 이거에 관해서 시장은 어떻게 반응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환호했죠. 자, 여기까지 쓰면 뭐 중급 포인트 재미없죠. 여기까지 뭐 예측하신 전문가들 너무 많으니까, 이웃집 동네도 여기까지 나가면 재미가 없고 좀 더 나가봐야 되겠죠. 그러면 신중하게 하겠다. 신중한 긴축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재밌는 게 뭐죠? 중국에게 던진 숙제죠. 항상 주식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뭘까? 궁금하시죠? 야, 너네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으니까 내가 하원 나가서 신중한 긴축이란 발언했다. 너네 자꾸 전쟁 일으켜가지고 인플레이션 가지고 짜증나게 하는데 나 대답했어. 너네도 양해해서 한번 대답해봐. 고뇌는, 키는 어디로 넘어가겠습니까? 키는 중국으로 넘어갔죠. 우리 대답했으니까 너네도 대답해봐. 언제입니까? 3월 4일과 5일. 내일하고 토요일입니다. 주말을 앞둔 빅 이벤트가 있죠. 그러면 투자 관점으로 계신 분들은 좀 편안할 거고, 매매 관점에 계신 분들은 좀 불안하겠죠. 그럼 매매 관점의 종목을 택할 때도 이런 빅 이벤트에 흔들리지 않는,
누군가는 오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파도일 수도 있고 저희는 파도가 아닌 바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과물은 나오겠죠. 월요일날. 넘겨줬습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우리 PD님도 궁금할 거예요. 뭐 천문학적인 액수가 나올 수도 있고 그죠? 뭐 섹터별로 나오겠죠. 네, 반도체 뭐 등등 IT 뭐 OLED 친환경 뭐 등등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어쨌든 중국한테 숙제가 넘어갔어요. 자, 중국한테 숙제가 넘어갔는데 뭐 좀 더 배워서 한다 시간에 이제 구체적으로 해보겠지만 뭐 숙제가 넘어갔는데 뭐죠? 양해 끝나고 나서 건네줬고 먼저 건네받고 FOMC 지금 이렇게 됐죠. 미국도 먼저 좀 양보를 해서 제롬 파월 의장이 이제 하원에서 이야기했고 상원에서 이야기해서 중국도 그걸 보고 스탠스를 정하고 다시 FOMC를 좀 지켜보겠죠. 이 FOMC 때 과연 좀 강건하게 좀 비둘기적인 거 말고 매파적으로 이야기를 끝낼 상황인가? 이제 이게 여기서부터는 각각 전문가들의 추론이고 예측입니다. 전 좀 어렵다고 보여요.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지만 미국이 개입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또 배워야 한다 시간에 이야기하겠지만 중국이 노리는 하나의 일로의 게임에 대만이 걸려 있습니다. 이거는 명일복귀 시간에 다루기에는 너무 조금 딥하고요. 이건 배워야 한다 시간에 좀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시청률이 좀 올라갈 것 같은데 대만에 뭐가 있죠? TSMC. 중국의 하나올래 벌써 홍콩은 2019년에 난리가 났습니다. 반환받았죠. 마카오는요. 외자 유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남은 건요. 이거예요. 머리가 아프죠. 근데 거기에 TSMC가 있어요. 이거는 다음 내용에 좀 다루는 걸로 하고 어찌됐건 이미 연준에서 숙제는 던져줬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를 좀 보죠. 오늘 코스피 지수는 1.61%가 올랐습니다. 뭐 상당히 반등세가 좀 좋았고 뭐 나쁘지 않았어요. 뭐 여러분들은 체감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21선에 살짝 좀 안착하는 모습. 이제 추세가 열려 있는데 늘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격돌은 여기까지 올라가라는 법은 없어요. 그거는 정말 초보적인 생각이고 여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이벤트가 있느냐? 그건 가능하죠. 이벤트가 있느냐? 그건 가능하죠. 뭐가 있습니까? 양회. 과연 중국도 고뇌가 깊을 거예요. 제롬 파월 의장이 신중한 긴축을 하겠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러시아 사태를 지켜보겠다. 너네가 자꾸 인플레 자극시키는데 이거죠 지금. 까불지 마라. 중국도 고뇌가 깊을 겁니다. 왜냐? 모든 통화료는 뭐와 반대입니까? 이거는 답변을 못 하시던데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달러죠. 뭐 또는 달러 인덱스. 심지어 달러 인덱스와 달러가 같다는 전문가들도 이렇게 계시던데 공부 다시 하시고요. 이거는 같지만 다릅니다. 네. 모든 통화료는 달러와 거의 반대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거의 100%는 아니고요. 70%에서 연동성 관계가 80%입니다. 호주 달러, 캐나다 달러, 파운드, 뭐 유로 FX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떻겠습니까? 다른 통화료 종류가 위안화가 계속 떨어지게 되면 달러 인덱스는요. 계속 올라가겠죠. 그럼 뭐가 자극되죠? 인플레죠. 지금 이걸 노리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노리고 있는 국제 시황이고 넘어와서 이제 국내 시황은 어떻게 반응을 했냐? 21선에 이제 돌파를 하고 안착하고 올라갈 수 있는데 결국 올라갈 수 있었던 요인은 쌍두마차. 답은 명확하게 공부는 열심히. 쌍두마차 하면 어딥니까? SK하이닉스, 그냥 SK하라고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 이 두 개였어요. 오전에 삼성전자는 조금 외국계에서는 매도를 했습니다만 오후에 돌아서면서 피치를 좀 받았고 다른 쪽은 좀 매도를 했어요. 거기다가 이제 철강 뭐 이런 게 좀 보태졌더라고요. 상당히 분위기가 괜찮았고 지금 시장을 좀 보게 되면 우크라이나나 어떤 러시아의 지정학적 이런 이슈들은 좀 선반영 되어가는 과정 같아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정책 박사가 아니니까 이것이 장기화될지 단기적인 이벤트로 끝날지 그건 알 수가 없죠. 근데 분명한 건 있습니다. 러시아가 노리는 건 천연가스, 뭐 유가 좀 이렇게 써보고 나면 하나로 나오죠. 뭡니까? 에너지 전쟁입니다. 에너지 전쟁이에요. 이것이 얼마만큼 오래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요, 솔직히. 단지 주가의 선반영된 과정인데 이 유가나 정유 종목, 석유화학에 지금 달려들어서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러면 전쟁이 더 오래 지속돼야 된다는 전제 조건을 깔아야 되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정치학 박사가 아니시고 뭐 어떤 각 국가의 수장급이 아니신데 전쟁이 오래 갈 거야. 그런 희망사항의 대입으로 지금 달릴 만에 올라타는 건 좀 아니죠. 매매를 할 때도 버텨야 될 때인지 달리는 말에 올라탈 때인지 선취해야 될 때인지 손절해야 될 때인지 각각 다릅니다. 그 부분을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오늘 이제 가장 좋았던 건 제롬 파월 의장의 신중한 긴축 그 코멘트 한마디였습니다. 그 코멘트 한마디가 붙으면서 저가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미국 시장이 뭐 인텔이라든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라가고 한국도 반응을 했다. 좋은 거는 양 시장이 좀 고르게 반등을 했어요. 뭐 자동차, 심지어 뭐 반도체, 뭐 유가, 정치인맥 정말 오늘 골고루 반등을 했는데 자동차까지 오늘 현대차가 거의 4% 가까이 올랐으니까 뭐 3.8 좋았던 시장이죠. 그럼 왜 올랐느냐? 반도체부터 일단 좀 봐봐야 되겠죠. 자, 우리 이제 반도체에 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데 3분기까지는 대략적으로 반등세를 가져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좀 지배적이고 뭐 갑자기 2분기 때 안 좋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뭐 좀 있더라고요. 디램 가격 웃기는 소리고요. 네, 디램 가격을 보시고 나서 이야기를 좀 애널리스트들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반론의 여지가 없고 단지 반도체 공급 부족 전망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는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아무래도 뭐 고순도 가스도 있고 지금 시장의 주도 역할을 하는 반도체 투톱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입니다. 어찌됐건 8만전자까지 다시 갔다가 눌림목 건디고 7만전자예요. 지수를 끌어올리려면 여기가 이제 가야 되는데 갈 수 있을 만한 요건이 있는 것이냐 이걸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메모리도 마찬가지고 비메모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똑같아요. 메모리건 비메모리건 똑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가 생겼습니까? 대외 변수가 생겼다는 거죠. 이 대외 변수는 다 옵니다. 매번 와요. 시장을 하다 보면 소나기는 내리는데 이 소나기를 이제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하느냐. 그게 이제 전문가의 실력입니다. 얼마나 자기의 가족과 회원들을 안정시켜서 끌고 갈 수 있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대외 변수가 이제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공급 부족에 시달릴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동감을 해요. 공급 부족이랍니다. 그러면요. 단가가 올라가겠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원가 부담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공급 부족이니까 해결 방책은 간단합니다. 단가를 인상시키면 돼요. 지금 이 반도체에 대한 공급 부족이 제가 봤을 때는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결국은 답은 나와 있습니다. 단가를 인상을 단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반도체 가격이 상승한다. 그런데 국제 정세가 불안하다. 그럼 뭡니까? 수요와 공급은 반비례하고 있다는 거죠. 수요와 공급이 반비례가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상당히 좋다고 보고 있어요. 이 지정학적 리스크만 더 끝나면 더 피치를 받지 않겠느냐. 물론 이제 공매도가 좀 있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오늘 좀 뭐 다른 것도 좀 보죠. 네, 뭐 유진테크라든지 좋았던 종목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뭐 튼튼한 기업들이니까 저가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오늘 뭐 3.8% 4%대까지 좀 올라가더라고요. 뭐 자리가 좋았죠. 이런 것도 반도체 좋아하시는 분들은 투자 또 많이 하고 오늘 원익 IPS도 괜찮았습니다. 원익 IPS도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 하나 마이크론도 괜찮았어요. 오늘 원익 IPS 모습인데 원익 IPS도 4.75%가 올라가더라고요. 상당히 오늘 반도체 파트들은 좀 괜찮았다. 지금까지 뭐 도는 것들은 뭐 리오프닝이라든지 어제는 뭐 친환경이었는데 오늘은 반도체 IT들이 상당히 좋았고 그 중에서도 반도체 파트가 좀 좋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정유를 좀 봐야 되는데 이제 이 정유 종목들이 뭐 중앙에너비스니 SK이노베이션이 흥국석유니 뭐 종목은 다 노출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부분은 지금이라도 좀 들어가야 되느냐 이제 고민하는 게 이거지 않습니까? 네. 다들 이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는 제가 명확하게 해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어가서는 안 되죠. 심지어는 SK이노베이션에 관해서 뭐 물어보신 분도 계시던데 아직까지는 조금 여러분들 실력을 더 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수익이 나고 안 나고의 문제가 아니고 전혀 핵심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보시게 되면 정유 관련 종목들을 보게 되면 국자유가가 110불이 넘어갔습니다. 근데 증산하겠다 그랬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중동에는 뭐 순위파와 시아파로 나눠져 있고 중동의 맹주, 뭐 사우디, 이란, 그리고 오페크 국가와 비오페크 국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거기에 미국의 셰일가스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기본 요소가 다른 점이 뭐냐면 지금 유가가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원래 중동의 뭐 증산이라든지 감산이라든지 계절적 요인이라든지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테마로 오는 거지 않습니까? 전쟁 테마.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은 승부를 걸겠다는 거잖아요.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건 알 수가 없죠. 단지 2011년 이후에 지금 최고치입니다. 약 11년 만에 지금 유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유럽의 어떤 정제 설비들이 이제 뭐 타격을 좀 받게 되고 뭐 글로벌 뭐 유가가 뭐 찌꺼기로 뭐 석유 제품도 만드니까 뭐 글로벌 석유 제품들이 좀 감소하겠죠. 타격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정제 마진이라는 게 이제 강세로 가게 되면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 고유가 행진. 지금 주유소에 쉽게 가보면 기름값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지속되겠죠. 석유, 정유주, 뭐 테마 관점으로 접근은 가능할 것 같아요. 테마. 말 그대로 테마. 그러면 테마라는 것은 이미 갔지 않습니까? 무엇을 찾아야 되죠? 후발주자를 찾아야죠. 후발주자. 안 되더라도 타격이 좀 적은 걸. 만약에 내가 봤을 때 전쟁이 좀 오래 갈 것 같아. 이렇게 추론을 하고 저라면 하지 않겠지만 들어가시고 싶다면 후발주자를 찾는 게 맞지. 근데 그 후발주자가 SK이노베이션일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 자, 이렇게 보셔야죠. 흥구석유랑 중앙에너비스가 오를 때, 자, 차트 모습 보시죠. 다 올랐습니다. 지금. 이게 흥구석유고요. 이거 중앙에너비스예요. 모습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여기는 적어도 석유, 화학, 정유, 유가에 반응했다는 반증이지 않습니까? 반론의 여지가 없어요. 네. 차트는 일단 거짓은 없으니까 올랐지 않습니까? 그럼 SK이노베이션은요? 이거 뭐죠? 거꾸로 떨어지고 있네요. 뭐 갖다 붙여보겠습니다. 그냥 선반영돼서 떨어졌다. 뭐 이렇게 그냥 갖다 붙여볼게요. 말도 안 되죠. 1월 18일인데. 그럼 뭐냐? 석유화학, 정유, 유가에 반응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반응을. 시장에서 정유나 유가, 석유화학으로 지금 묶여있지 않다는 반증을 뜻하는 겁니다. 아니면 뭐 분할 이슈라든지 2차 전지로 좀 더 간다든지. 그러면 적어도 정유, 유가 종목들, 테마를 종목할 때 종목이 맞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포인트를 잡아서 기준 가치를 잡고 들어가는 것은 찬성이죠. 뭐 2차 전지로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해보겠다 내지는 긴 관점으로 가보겠다. 기준 가치를 다르게 잡아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뭐 석유나 뭐 정유화학은 뭐 테마다. 이렇게 딱 확실하게 못을 좀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기했던 게 이제 시간이 좀 뭐 다 돼가지만 조금 더 보시죠. 자동차였던 것 같아요. 진짜 자동차 오래 쉬어가지고 스트레스 좀 많이 주던데 그래도 뭐 저는 뭐 양호한 수준이었는데 뭐 현대차가 뭐 이렇게 16만 원까지 저는 현대차를 뭐 추천드려 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이렇게까지 떨어질 줄 몰랐어요. 네. 그 다음에 기아 오늘 뭐 만도도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까지 오늘 같이 다 보시죠. 좀 중요한 거니까. 요즘에 일단 보게 되면 이게 오늘 괜찮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깜짝 놀랐을 텐데 뭐 현대차가 이렇게까지 떨어질지도 몰랐고 다들 여기서 좀 뭐 베팅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저도 뭐 그렇게 봤고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이 있지만 언젠가는 좀 해결될 요소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들이 좀 많았고 그런데 이제 떨어졌어요. 지정학적 리스크를 받고 자동차 부품주들까지 좀 타격을 받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오늘 품목제외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품목제외를 제가 좀 알아보니까 지금 미국의 이제 거부 원칙의 예외로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사안별 심사를 통해 허가 가능성이 있었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게 총 3가지더라고요. 휴대폰. 그 중에 하나가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세탁기예요. 뭐 총
뭐 27개국하고 32개국이 있던데 우리나라는 아직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 어찌됐건 이런 내용이 전해지면서 오늘 자동차 파트가 떴다는 거. 여기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해결되면 더 갈 것 같아요. 솔직하게. 그러면 주시해야 될 건 뭡니까? 뭐 반도체 품귀 현상도 있겠지만 이제 그것보다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결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뭐 FD 뭐라고 하던데 저도 정확히 못 봤습니다만은 좀 해결이 돼서 자동차 다시 나갈 수 있는지를 좀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럼 전문가님 저가 매수가 좀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가능한 것 같습니다. 답은 저는 명확하게 맞든 틀리든 드리는 쪽이니까 가능할 것 같고 뭐 밸류에이션 쪽으로 갈 것 같으면 기아고요. 만도는 색채가 좀 틀린 것 같고요. 뭐 요즘엔 모비스도 괜찮은 것 같고 그 다음에 현대 글로비스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나마 기술적인 모습이나 실적으로 봤을 때 현대 글로비스가 제일 나아요. 네. 돌파를 가장 앞두고 있고 현대 글로비스 한번 보겠는데 제일 낫습니다. 이건 반론의 여지가 없어요. 네. 일단 뭐 실적 올해도 좋아지는 쪽이고 남들 떨어질 때 가장 중요한 게 남들 떨어질 때 여기는 버티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고요. 좀 지켜봐야 되겠죠. 뭐 현대차가 어제 뭐 CEO들 나와가지고 인베스터 데이라고 뭐 어떤 전동화의 가속화를 좀 택하겠다. 발전을 뭐 가파르게 좀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들은 뭐 계속적으로 좀 나오는 거고 뭐 2030년까지 17종을 뭐 전기차 투입하겠다 그랬는데 그런 것은 뭐 나와봐야 아는 거고요. 너무 장기적인 계획인 것 같아서 주식시장의 어떤 프리미엄을 주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단지 이 지정학적 리스크와 이거는 대외 변수잖아요. 반도체 품귀 현상은 계속적으로 해결이 돼가고 있으니까 이 두 부분이 해결된다면 충분히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동차는 좀 매력 있는 사이클에 들어오지 않았나. 그리고 뭐 간단히 보겠습니다. 뭐 안철수, 윤석열. 저는 오늘 이렇게 적어왔어요. 후보 다른이나 선언을 했는데 반드시 정권 교체하겠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네, 정치는 알 수 없는 영역이고 저는 앞으로도 정치 맥주는 하지 않을 거고요. 네, 정치는 뭐 외람되지만 우리 정치인분들 존경합니다. 네, 근데 믿을 게 못 된다. 뭐 각자 우리 시청자분들 알아서 좋아하시는 분들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덕성, 서현, 엔닌, 능률, 대덕성인 무슨 관련이 있는지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정치를 통해서 주식을 할 것보다는 직접 정치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뭐 명인의 해안입니다. 러시아와 어떤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결국 에너지 전쟁이다. 이렇게 좀 일단락을 지어야 될 것 같고 우리의 번외 영역이지만 결국은 시장에 선반영 돼가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FOMC 전까지는 보수적인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숙제를 던져줬으니 양해를 확인해야 될 것 같고 기대감이 증폭되고는 있습니다. 그건 인정하고요. 하지만 제한적일 것 같고요. 왜냐하면 FOMC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어디에 좀 집중을 해야 되냐? 리오프닝 그리고 실적 위주 반도체, IT, 뭐 지금 자동차, 의료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도 요새 바람이 상당히 좋습니다. 풍력, 태양광, 수소까지 여기에 좀 해답이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힘들지만 늘 그릇을 크게 가지시고 행복한 생각하시고 다음 주에 또 좋은 얼굴로 찾아뵙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이었습니다.